뻔히 안 될 중재인데 중재를 한 거네요. 그럼 뻔히 안 될 것 같은 걸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중재를 했다는데 개혁신당이 중재를 했다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목소리가 있는데 천하람 지금 개혁신당 원내대표잖아요. 뭔가 수박, 뭐 오렌지, 뭐 과일 얘기를 꺼냅니다. 본인에서 약간 말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까지 항의절하를 하셔가지고 천하람 수박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애초에 파란색이 아니고요. 수박이 될 수가 없고 저는 오렌지입니다. 혼자서 한 통은 충분히 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에게 잡아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박 얘기하면서 우리 수박 아니고 오렌지인데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개딸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는 앞에 설명이 없었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반응을 최근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다음에 이런 반응들이 왔대요. 무슨 반응이냐면 당신 수박이냐 이런 항의 전화를 사무실로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저는 애초에 파란색 아니에요. 여기서 파란색은 민주당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수박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 전 오렌지인데요. 오렌지는 이 개혁신당의 당색인데 수박 아니고요. 저는 오렌지인데요.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에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어떤 합의를 해본다면은 저는 우리 국회가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협치를 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박한 또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깊이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우리가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21대 때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사실 큰 불신의 장벽이 되지 않았나. 그거는 민주당에 물어보시죠. 그 두 분 사이에 나온 얘기니까 민주당이 그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고민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네. 아 이런 얘기가 오간 뒤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수박이냐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본인 뭐 아니라 그러고 오렌지라고 설명을 했죠. 이준우 전 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중재를 한 것 같은데 거대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를 반응 보니까 한쪽에서는 뭐 신박하긴 한데 뭐 안 되고 사실상 거절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거절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 애초부터 이거 다 예상된 거 아닙니까? 이런 중재 안 통할 거라는 거? 그렇죠. 왜 이런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 지금 거대 양당 100석이 넘는 양당 사이에서 단 3석까지인 예. 개혁신당을 원내에서 이끌다 보니까 사실 존재감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법안 발의도 쉽지도 않고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메시지죠. 근데 강한 메시지라는 게 지금 현재 보면 양당에서 받을 수 없는 하지만 화제는 드는 그런 메시지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예.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예. 그래서 양당의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모양을 만들자라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국힘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뭐 존재감 드러낸 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윤경호 사장님께서는 저 개혁신당의 뭐 노력이라면 노력일 수 있나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상 양쪽에 뭐 단박에 거절당한 셈이 됐어요. 근데 중재라는 게 이 다른 두 당사자가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는 예. 전 뭐 귀를 기울이는 언급이 아니라고 봐요. 신박하다라는 표현이 아이, 나왔어요. 그거야 뭐 프로토콜 차원에서 한 예. 얘기고 최상병 특검은 아마 제 의결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의 여론이 예. 국민의힘을 아마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8표에 분명히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법사위는 자기들의 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는 게 지금 관심을 끌겠느냐. 예. 국회 원구성부터 빨리 협상을 하고 뭔가 싸우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그쪽에 우선순위 부여해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해법, 제가 보기엔 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예. 나눠서 서로 가져가야죠. 법사위를 제1당이 가져가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간다면 예. 그걸 아마 양보할 기세는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운영위는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해서 예.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과거에 DJ 때 만든 국회 내 견제와 균형 또는 합의, 예. 협치 이런 걸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이었다면서요. 관례고 관행이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당과 야당의 존재가 썩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여당이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빨리 저는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대 7의 상임위원회 숫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법사위를 민주당이 고집을 한다면 여당에게 운영위를 건네주고 빨리 네. 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요건 서정욱 변호사께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본인은 약간 우리가 민주당 왜 눈치 봅니까? 개딸들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파란색 아니다. 수박 아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애초부터 아니었으니까 수박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렌지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농담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사실은 개혁신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그냥 야당으로 한묶음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이런 걸 의식한 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 저는 오렌지 중도라고는 안 봅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 정당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집권 여당하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입니다. 그럼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고 그 집권 여당 한 곳이고 나머지 다 야당이에요. 그냥 야당이다. 오렌지로서 중간쯤 중재하는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저는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반 정권, 반 윤석열 정권 정당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재안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특검법 하나하고 법사위 이게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게 예. 저는 이제 답답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고민해서 예. 좀 중재안을 내놔야죠. 차라리 우리 윤경호 소장님처럼. 이것도 운영이 알고 이게 운영이 법사위 정도. 그러니까요. 이건 몰라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죠. 자, 지금 개혁신당 얘기하는데요. 개혁신당의 대표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일단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그와 관련된 모습부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모습이 최근에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지하철에서 이게 어제 저녁부터 막 나왔는데 아마 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의도에서 이 귀가라는 모습인가요? 지금 어떤 분들 저게 지하철이 아니고 GTX 아니냐? 화성 가는 GTX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렇게 자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 다시 한번 좀 불러올게요. 보겠습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그냥 한마디로 골아 떨어진 모습이잖아요. 그 옆에 분한테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옆에 분이 약간 부담스러운지 살짝 이렇게 몸을 비켰잖아요. 옆으로.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과거에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도 강화됐고 때마침 고장났어요. 근데 오래된 거라 가지고 한 4년 된 거라 가지고 맨날 고치는데 이젠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상계동은 오래 걸려요. 우리 후보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갈 수 있도록 지하철 인사를 좀 해보자라는 제안 제가 6번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언론에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지하철 얘기 많이 했는데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어제 밤부터 많이 회자가 됐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진 보시면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옆에 분한테 머리까지 기대면서.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반응들이. 반응 보시면 이래요. 위에 아래가 있는데요. 위에는 약간 긍정적인 평가였네요. 지금 저 사진 보면 가방은 부둥 껴안고 핸드폰은 손에 꽉 쥐고 저러고 있거든요.
진정한 국회의원.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대중교통 이용 보기 좋다. 직장인 느낌이라 친근함이다라는 긍정 평가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래쪽 보세요. 옆자리 분 고생했겠는데요. 이거 민폐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요. 왜 저기서 저럴까? 쇼인 줄. 그리고요. 이건 뭐 퍼포먼스용 연출 사진 듯 뭐 약간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저런 사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봐요. 네. 빛의 부분은 뭐냐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는구나. 네?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거는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적어도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정도의 영향은 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는, 그리고 예.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자세 정도는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거에서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몸가짐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향도적 역할은 어느 정도 하는 빛이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림자는 뭐냐? 예,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면은 저 시간에 사실은 중요한 사람과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자료를 더 보고 정책적인 걸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차량에 탑승한 채였다면 그렇죠. 그럴 여유가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본인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을 본다면 굳이 저런 모습을 국민의 시선을 생각하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지만 예. 좀 더 다른 방식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반응 나온 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이준우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위아래 반응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요. 조국 의원보다는 좀 진정성 있게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조국 예, 의원이 예. 등장했어요. 얼마 전에 예. 어제 조국 의원이 자기 SNS 그거 올렸어요. 그 식당에서 그 의원회관 구내 예. 식당에서 식판 들고 줄 서 있는 거 그리고 밥 두고 있는 거 이걸 올렸거든요.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까? 예, 어제 올렸어요. 근데 조국 의원님은 항상 자기가 어디 가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당연한 거를 예.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많이 사진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총선쯤인가요? 그게 조국혁신당, 총선 끝난 뒤인가요? 조국혁신당에서 네. 그건 조국 의원이니까 조국혁신당 올렸는데 쓰레기 버리는 그렇죠. 모습. 종량제 예. 봉투 버리는 거 당연한 거고 줄 서 있는 거 당연한 거고 공항에 가서 대기줄에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의미를 과다하게 부여해서 사진을 파노라마처럼 다 올려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준석 의원은 저는 굉장히 양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면 통화할 일 있고 예. 또 자료를 볼 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택시 타고 간다. 이제 그런 모습을 만약에 택시 기사가 찍고 올리거나 목격담을 얘기했다. 그러면 정말 그럴듯한데 예. 저기 지하철에 밤늦게 타고 들어간 거는요. 보통 약속을 못 맞출 때 급하게 지하철 타요. 국회의원들도 방송 시간이라든가 지하철은 정시에 가니까. 정시에 그 시간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저렇게 좀 이제 기대서 가는 거는 조금 그냥 목이 꺾였어요 옆으로. 예, 완전히. 예. 되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약간 진정성이 반신반의하다 그런 느낌도 조금 들지만 조국 의원보다는 낫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저 반응 중에 마지막 줄에요. 예. 연출 쇼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신다고요? 농거를 제가 되면 오. 제가 이제 지하철 타요. 예. 그럼 이게 제 정도도 알아보고 막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악수하는 사람도 있고 맑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보다 10배, 100배 유명한 이준석 대표가 탔는데 예. 저렇게까지 졸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그냥 둘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사진을 누가 찍을 수 있을까? 굳이 남이 촬영을 찍어서 이불로 사진을 그 맞은편에 있으신 분이 찍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남의 사진을 함부로 이렇게 찍는 자체가 또 범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걸 찍어서 굳이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 저는 연출쇼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옛날에 따릉이 있죠. 예. 제가 국회 출퇴근에 국회에서 근무했었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이 딱 정문 앞에 있어요. 예. 내리자마자 바로 집무실 1-200m예요. 예. 근데 이걸 반대쪽으로 가서 따릉이 빌려 타고 자전거 타고 쑥 들어가. 예. 시간 더 걸립니다. 국회 직원들 전부 역에서 내려가 바로 예. 1-200m도 안 되는 집무실 있잖아요. 예. 이걸 따릉이를 빌려가 반대쪽에 몇 번 가서 빌리고 그걸 이렇게 또 신호등 받아서 타고 쭉 들어갑니까? 예. 이게 쇼 아닙니까? 어. 저는 다 쇼라 봐요.
지금 소정욱 변호사 말씀하실 때 뭐 저 김상희 평론가 그렇고 그도 그렇고 윤기호 소장님이 물끄러움이 바라보시는데 윤기호 소장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정치판이요 서로 정말 솔직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예. 저런 사진조차도 연출이고 저런 사진조차도 자기적으로 만들었다. 아. 그럼 우리 정말 너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스스로 우리 다 같이 예. 좀 선한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저것조차도 가짜로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30대 정치인 이준석 정말 부끄러워해야죠. 저는 우리 서정욱 예. 변호사님 말씀이 예.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예. 더군다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30대잖아요. 예. 사회에 그냥 뭐 예. 닳고 닳았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30대 정치인이 정말 저게 연출한 쇼다. 그런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실망이니까 제발 그러지 않고 이게 사실이 다른 쪽에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꼭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어떤 분이 개혁신당 홈페이지도 저 사진을 올렸나 봐요. 지금 방금 화면에 그렇게 소개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예, 이상일.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그 안 하셨으면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서관 가서 찍고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그건 뭡니까? 오. 네? 그럼 저는요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뭐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좀 아니더라도 예. 오히려 듣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진 한 장 놨더니 뭐 약간 토론처럼 비춰집니다. 아무튼 그냥 가방을 부둥켜 갖고 고개가 완전히 옆으로 꺾였어요. 그런 상태로 약간 지하철 GTX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